네, 반갑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조금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형주냐 개별주냐 이쪽으로 막 쏠리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주 쪽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대형주들은 외국인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을 좀 느꼈는데, 개별주 쪽은 이제 개인들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의 느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엇보다 테마주들, 이런 쪽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에 나온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그때 주가가 좀 요동쳤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는 형태, 이런 모습들은 부담감을 좀 느낄 수 있는 모습이 좀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 그동안 개인들이 또 좋아했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조선주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주가 이번에 그 수출입 보고서에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이제 연계에 대한 실적 증가도 당연히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중소형 조선주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흐름이 좋았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는 약세를 지속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모두 몽땅 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 2521포인트예요. 그래서 2521포인트면 실질적으로 뭐 나쁘진 않아요. 어제 내려갔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이 좀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2500포인트도 돌파가 됐고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죠. 자,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 줘야지 추가 상승에 의한 그런 주가 연속적인 그런 상승 패턴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떨어졌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아래쪽 지지선대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반등 포인트가 세게 연결되면 좋은데, 위쪽에 상승 포인트가 오늘 올라가긴 했지만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찌부가 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분봉 상황을 체크해 보시면 여기 이 상승 포인트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또 떨어졌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극복해 나가려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외국인 매수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압박감을 줬다, 또 대형주 위주로 매도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대신에 이제 밑에서부터 올려주는 형태의 느낌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대형주나 중소형주나 전부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쉬운 감이 조금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상승이 나와야지만이 추가적인 어떤 기대치를 더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법 많이 올랐어요. 5일선에 대한 저항을 받아내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 2.76%면은 어제 내려간 거 거의 회복이 됐죠. 물론 이제 그동안 하락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라면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죠?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지금은 반등세로 연결돼서 괜찮아 보이는데, 추가 상승이 나오면 연속적인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3,900억 순 매도입니다. 이 정도 매도가 나왔다라면은 뭐 보통 일반적인 매도죠. 그래서 뭐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어떤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은 꾸준하게 계속 매도를 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면 오늘 시장을 관찰하는 부분이라면 주가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그래도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선물 쪽 매매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순매수 기록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매도로 돌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이다 하는 쪽에 베팅을 계속 하고 있다가 막판에 좀 던지는 형태의 느낌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좀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2일 관세에 대한 부분들, 뭐
특별하게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지켜봐야 되는 입장은 맞죠. 그리고 미국 증시가 관세 발표를 앞두고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도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느긋하게 좀 살펴보면서 진행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될 수 있다라면 이제 시장의 상승 포인트는 개별주적으로 움직임이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선주라든지 뭐 방산주라든지 또는 그동안 이제 약간 고점 찍었다가 좀 내려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정치 테마주들 그런 것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죠. 반면에 대형주들은 뭐 1, 2%대로 또 작은 상승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반등은 연결되겠지만 뭔가 조금 네, 껄쩍지근한 그런 느낌이 나오겠죠. 반면에 이전 어떤 대형주 쪽 상승으로 주도해 나가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고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개별주들은 다시 하락을 하게 되면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참여 중인 이런 수급 주체들이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일단은 며칠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 부분 보시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누구만 빼고요. 2차전지만 빼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도 마이너스 1.9%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진행되는데 삼성전자 모형새 나쁘지 않죠? 네, 떨어졌다가 지지선, 그 다음에 양봉 형태, 다지 형태이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뭐 내일 상승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옆으로 서주는 형태의 캔들만 나타나서 양봉으로 또 움직여준다면 좋은 형태의 모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닉스는 잘 올라오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추세적인 부분들이 아래쪽 하단 상승 추세를 그대로 연결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반등 나오는 게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빵 치고 넘어가게 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코스닥도 바이오도 많이 올랐지만, 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네,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새 아들들에게 지분을 나눠줬다, 증여했다 이런 얘기 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뭐 최종적으로는 뭐 주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뭐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논란 이슈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고 70만원대 이후에 75만원 이런 구간을 돌파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추세적인 부분을 본다면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 약간 유상증자에 대한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올라갈 때 팔아먹고 하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대중공업은 오늘 4%대 상승했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하는 거라 그러지 네, 와닿는 느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올라갔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네, 이번에 3월달 네,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얘기가 나왔죠. 15개월 만인가요? 네, 사상 최저치 기록했다. 그런 자료 아까 낮에 보셨죠?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 현대중공업 뿐만 아니라 하나오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 쪽은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빨간색 들어온 거는요, 이 통신주 쪽하고요, 2차전지 이런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원전 관련주도 약간 약세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좀 약세 보였고 대체적으로는 오늘 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다음에 방산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많이 떨어졌다가 개별주적인 움직임이 보여주게 되면서 그쪽으로 확 밀어주는 형태가 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한 번 더 나갈 것인지 아니면 꺾이고 다시 대형주로 넘어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코스닥2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HLB 이런 쪽으로 바이오 쪽 상승이 좀 일어났고요. 역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약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2차전지는요. 뭐 특별하게 더 대단한 악재가 나타났기보다도 네, 공매도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오늘 상승 흐름들 잘 유지했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 보인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 살펴보시면 722개 종목이 오늘 상승이고요. 182개 하락입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 조금 늘어나긴 했네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26개. 야, 이 정도, 아까 1500개 정도였는데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232개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락한 종목은, 네, 한 4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400개면은 거의 22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상승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상승 쪽 살펴볼게요. 상승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네, 상한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네, 뭐예요? 네, 저거 정치 테마주들 많이 포함되어 있죠. 형지글로벌은 지금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던데, 네, 그죠? 조회 공시 요구 유상증자 결정한다.
주가가 올라가니까 유상증자하는 거 이건 악질이에요. 네, 악질인데 일단 유상증자 규모가 205억 정도니까 시총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유상증자 나오면은 애매하죠. 주가 올려놓고 나서 네, 유상증자하는 거 굉장한 악재입니다. 대신에 뭐 이쪽 부분들에서는 네, 정치 테마주들 전부 다 이재명 관련 주죠. 네, 전부 다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오늘 상한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 이상 올라간 게 121개. 와. 121개요. 미쳐버렸네요. 네, 정치 테마주들이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야, 121개요. ETF 제외를 한다는 ETF도 별로 없어요. 네. 야, 무지막지하게 올랐네요. 네. 상승 포인트는 5.66이요. 근데 테마주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자, 하락률 볼게요. 다올투자증권 뭐 등등등 해가지고 3개. 3개도 아니 2개 정도가 오늘 하락세 그냥 보인 거네요. 오늘 하락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자, 1.04 그러면은 5.6이었으니까 플러스 4.5 정도 나오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나오고 네, 오늘 보면은 한 1.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플러스 1.5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오, 플러스 4% 이상 넘어가신 분들 있어요. 오늘 테마주들 위주로 갖고 있었다면 4%가 아니라 뭐 10%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테마주 쪽은 워낙 리스킹했기 때문에 또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웠기 때문에 대응하기 좀 어렵죠. 네, 주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뭐 사기는 애매하잖아요. 네, 뭐 기업 가치도 별로인 것들도 많고 하니까 오늘 상한가 간 종목도 그냥 막 사기는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서 오늘 수익을 많이 내셨다라면 오늘 진짜 승자가 됐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관적 살펴보시면 조선주 역시 많이 샀죠. 네, 조선주 쪽 많이 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네, 바이오 쪽 매수, 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카카오, 현대차 이런 것도 조금 사긴 했네요. 기관 쪽에서는. 뭐, 근데 특별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조선주 쪽과 바이오 쪽에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매도는 삼양식품. 삼양식품 요즘에 주가가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100만원 돌파한다더니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지지선 깨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 80만원 아래로 내려간다. 약간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삼성전기 이런 것들 네, 매도로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 체크하시고 뭐 반도체 자동차 쪽에 매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 쪽. 자, 그 다음에 금융투자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 바로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바이오 쪽하고 네, 조선주 쪽 매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비쌉니다. 삼성전자 1000억원 정도 순매도가 들어와 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있어요. 그 다음에 펩트론, 카카오,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2차전지 꼭 팔아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하나오션도 팔았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하나 종목군들은 네, 외국인들이 전부 다 팔았네요. 자, 요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사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외국인들의 어떤 취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하나 이 지주사의 모양새만 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쪽 부분들이 계속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런지 여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수급통에도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그래서 상승 기조를 그냥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다 정도로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는 좋았고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내일도 상승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미국 증시가 좋아야 되겠죠? 그 부분들 오늘 잘 살피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제 기분 나빴던 거 오늘은 조금 해소가 되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네, 잘 이렇게 좀 갈무리 하셔가지고 오늘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편안하게 그냥 가세요. 어차피 시장이 반등으로 전환되면 네, 이 종목이고 저 종목이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욕심낼 것도 없고 너무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띄워놓고 가는 거 아니니까 다 같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느긋하게 자기 차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흐름은 일단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상향 패턴 추가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